네, 뉴타이스의 김정훈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성공을 위한 플랫폼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인데요. 메인 주제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전략 및 적용 사례입니다. 제가 초점을 맞춘 내용은 적용 사례 쪽입니다. 근데 모든 저희 고객사분들의 어떤 좀 민감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기는 좀 꺼림직해서 왜 그들이 이것들을 만들었고 우리 뉴타에서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냥 한 페이지에 그냥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냥 넣습니다. 로고들만 넣었는데요. 뭐 전체는 아니지만 메인 고객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뉴타이스를 가지고 그 이분들의 IT를 꾸몄고 여기서 어떠한 혜택들을 누리고 계시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더니 4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리 편의성이 굉장히 향상된다. 두 번째는 우리 인프라가 민첩해지고 신속성이 높아지고 유연해진다. 근데 세 번째는 안정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 4가지가 우리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분들과 제가 또 미래를 만들고 있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리 편의성이에요. 고객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케이스 북을 배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뭐 GS 에너지 계시지만 뭐 인프라 IT 인프라 단일화로 관리 포인트를 감소시켰다. 뭐 W40 같은 경우 우수한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성능과 안정성, 관리 용이성을 모두 충족한다. 한 명이면 충분하다. 그만큼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트러블 프리.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를 관리하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떠한 아키텍처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피드백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는 인프라의 모습입니다. 서버들이 있고요. 밑에 보통 센 스위치가 있고 밑에 센 스토리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센 스토리지로 우리의 IT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관리도가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각기 다른 벤더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을 각각 별도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 클라우드를 만든다면 우리 클라우드는 자원 통합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IT 자원을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건데 관리는 다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의 개념이 맞지 않겠죠. 이제는 HCI라고 하는 서버 스토리지 하이퍼바이저를 통합한 다음에 관리 도구도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밖에 이제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 프리즘 화면이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클라우드 전체를 다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데이터 센터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센 스토리지가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뭐 위에 뭐 보안 장비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는 시기고 빅데이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지의 종류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파일 스토리지는 거의 다 가지고 계세요. 나스라고 보통 부르죠. 그리고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보관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도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서는 가뜩이나 복잡했는데 더 많은 그 장비들이 제품들이 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관리가 더 힘들어지겠죠. HCI로 바꾸게 되면 이 모든 스토리지를 다 통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모든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로 만들고 있습니다. 별도의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HCI 하드웨어 안에 있는 디스크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스토리지를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블록 스토리지를 만들어 놨고 나스가 필요하면 나스 컨트롤을 만들어서 파일 서비스를 하면 되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필요하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 컨트롤을 만들어서 오브젝트 서비스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관리는 역시 그냥 하나의 프리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성능 용량 확장이 되는 스케일아웃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작게 시작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계속 증설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프라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 인프라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우리 인프라가 언제쯤 증설이 필요할 것인가를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유연하게 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누가 했냐면 인프라 담당자들이 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각각 프로덕트별로 각기 다른 담당자들이 모든 보고서를 써서 그걸 하나로 만들었죠. 구성 요소별 현황을 분석하고 현황을 취합한 다음에 증가 추이를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보고서가 작성이 돼요. 만일 이제 이번 분들이 우리는 언제쯤 증설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한 말씀하시면 2, 3일 동안 이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고서가 나와요. 굉장히 단순 반복적인 일이죠. 우리의 고급 인력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은 AI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AI에서 모든 HC에 돌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 서비스 이런 것들 다 분석합니다. 현황을 자기가 취합해서 증가 추이까지 분석해서 보고서를 그냥 한 번에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증설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프라는 187일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증가 추이로 보면 저 때가 되면 메모리가 모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때 맞춰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상 자원들,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가상 인프라 말고 그 안에 가상 머신들, 뭐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잘 구동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들이 CPU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너무 많이 준 건지 적게 준 건지, 메모리는 남는지 모자란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은 완전 노가다 작업입니다. 모든 인프라 담당자가 모든 VM에 들어가서 다 봐야 돼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상전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 가상 머신 위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제공 벤더사죠. 그 제공 업체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뭐 CPU가 4코어가 필요해요. 8기가 메모리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한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회사는 그 워크로드의 강도가 다 틀려요.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 벤더사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기 안을 들여다보면 남는 자원, 사용하지 않는 자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모든 데이터 센터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이것도 기계한테 맡겨달라는 겁니다. AI가 이걸 걸러내는 거예요. 보시면 쟤는 정상이고 쟤는 CPU가 부족하고 CPU가 남고 메모리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뽑아줘요. 심지어 얘는 어느 정도 CPU를 더 주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어느 정도 CPU를 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레포트로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산, 우리의 자원, 이 자원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되겠죠. 두 번째는 민첩성, 신속성, 유연성이에요. 클라우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키워드 3개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첩성, 확장성, 고가형성을 고려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완성해 가고 있다. 실제로 1번간을 지금 그러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을 최대 72%까지 단축할 수 있다. 자원을 만들던 관리 시간이던 증설을 하던 모든 IT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이만큼이나 단축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변화에 따라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사 모두 윈윈할 수 있다. 그럼 뭐 하나케미칼은 하나 SNC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준 건데요. 고객의 어떤 니즈가 있으면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원이 통합되어 있고 관리가 통합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성과 유연성을 모두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뭐 비슷한 얘기로 탄력적이 유연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다 한 번에 한 곳에 한번 구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뉴타닉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에 대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남겨주셨어요. 이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신화월드는 2018년 3월에 공식 개장한 제주 최초 한국 최대 규모 프리미엄 복합 리조트입니다. 25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광대한 부지에 총 2,00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브랜드 4개를 가지고 있으며 도내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 워터파크, 40개 이상의 식음 매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주 신화월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인 SDDC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파이버 채널이나 생 같은 기존의 전형적인 구현 방식을 과감히 배제하고 그 대안으로 Hyper Converged Infrastructure인 HCI 기술을 주목했습니다. 뉴타닉스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88개의 어플리케이션 중 하스피탈리티 분야의 필수적인 일부 어플리케이션이 구축 당시에는 아직 HCI 환경에 대한 호환 인증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뉴타닉스 기술에 대해 스터디를 하면서 시기의 문제일 뿐 호환성 인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술을 검증해줄 우리 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초로 뉴타닉스 HCI 플랫폼에 SAP 하나를 올려서 테스트했고 결국 안정적으로 운영됨을 확인했습니다. 뉴타닉스 외에 몇 가지 기술들을 검토했었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 설치 없이 유연한 프로비저닝이 가능한지, 특정 가상화 솔루션에 종속되지 않는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변화나 적용에 제약이 없는지,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이나 안정성이 검증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정성과 고가용성을 보장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도입 전에 검증했습니다. 뉴타닉스 HCI 솔루션은 하이퍼 컨버지드 기술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체 하이퍼바이저인 AHV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88개의 어플리케이션과 462개의 DBMS 코어, 3개의 이기종 DBMS, 72개의 X86 서버, 530개의 가상 서버, 이 모든 리소스들이 뉴타닉스의 가상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에 렉을 설치해서 서버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뉴타닉스가 아니었다면 하드웨어 세팅에만 5, 6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저희는 뉴타닉스 기술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SDDC를 구현했고 모든 비즈니스 워크로드를 싱글 플랫폼에 구현했습니다. CIO는 항상 돈과 시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뉴타닉스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만약 SDDC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뉴타닉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과정에 대해 저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제주 신화월드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제주 신화월드는 구축 과정, 이 건립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아직 짓지도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미니멈한 저희 그 미니멈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개발을 먼저 시작을 하시다. 컨테이너 안에서 개발한 다음에 데이터 센터 지어진 다음에는 그냥 그쪽으로 카피돼서 옮기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모든 워크로드를 2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첩성, 신속성,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확장이에요. 클라우드라는 거는 작게 시작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계속 자원을 늘려가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자원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한 아까 처음 계속 보여드린 이 그림, 일반적인 서버, 샌 스토리지의 개념, 이 아키텍처에서는 어떠한 형식이 돼야 되냐면 이렇게 팟이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지라는 게 확장이 용량 확장만 되는 구조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능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컨트롤러 확장이 돼야 되는데 모든 스토리지가 스토리지 컨트롤러 확장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용량만 계속 늘려가는 거죠. 용량만 계속 늘려간다는 얘기는 성능은 그만큼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계점이 딱 도달하면 이거는 그냥 딱 스톱이고 팟 1으로 나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팟 2를 새로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팟이 계속 생기면서 계속 복수의 팟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관리 툴은 기하학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타닉스는 서버 단위, 저희 노드라고 부르죠. 노드 단위로 계속 그냥 붙여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과 용량을 선형적으로 계속 확장하면서 우리가 신규 서비스나 어떤 이벤트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쉽게 만들어가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이 노드의 확장에 걸리는 시간은 뭐 케이블 포석까지 다 해도 1시간 이내면 다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우리의 서비스를 다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리 확장이 돼도 관리 툴은 계속 하나입니다. 하나의 관리 툴로 계속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인프라를 HCI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고 법칙이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하드웨어들의 사양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워크로드마다 이 사양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틀립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저는 카테고라이징을 5개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서버 가상화. 그다음에 BCA,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들, 뭐 오라클 DB라던가 아니면 뭐 ERP, 뭐 그룹웨어, 뭐 메일 서버 이런 것들은 조금 과도한, 좀 많은 하드웨어 사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VDI, 지금 뭐 보안 이슈가 됐던 스마트워크가 됐던 VDI가 많이 도입되고 있죠. 그 다음엔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혹은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 UC 이런 것들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 CCTV라든가 서베일런스라든가 어떤 영상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타입들 이런 제가 봤더니 한 5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주시나올 때 얘기했던 SAP 하나 인메모리 DB 같은 건 또 별도의 타입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들이 틀린 게 뭐냐 하면은 CPU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럼 디스크를 얼마만큼의 캐패시티가 필요하냐, 얼마만큼의 성능이 필요하냐 이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드웨어 스펙을 잡고 가면 이 새로운 워크로드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여기에 맞춰서 계속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드웨어 스펙을 CPU, 메모리, 뭐 디스크 이런 것들을 이 조합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하면 HCI는 3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어떤 컨버지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가 같이 사용률이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CPU가 남는데 메모리가 부족해서 노드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이러한 워크로드들이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요구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렇게 정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표준화 모델로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클러스터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기본적으로 뭐 대규모 어떤 아키텍처를 그린다고 하면 저 타입별로 그냥 별도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뭐 그런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노드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별다른 거 신경 쓸 거 없고 우리가 뭐 IOPS를 얼마나 더 필요한지 디스크가 얼마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우리의 자원들을 다 맥시마이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계속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노드만 추가하면서 렉하고 스위치만 놓고 계속 노드만 추가하면 우리가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또 관리 툴은 역시 하나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어떤 고객 사례 어떤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그룹에 대한 그 전체 표준화가 뉴타닉스로 되어 있고 지금 뭐 한 200 서버, 200노드 정도가 지금 그룹 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좀 이따 보실 기사인데요. 리테일은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돼야 되죠. 왜냐하면 면세점도 있고 여러 가지 온라인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고객이 피드백이 나온지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리테일 산업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IT 기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신세계는 IT 기술을 가장 성공적으로 유통접점에 적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테일 그룹입니다. 리테일은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명절에 시스템을 하루 정도를 중단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전 시스템의 60% 이상을 유타닉스로 변경하면서 무중단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리 유연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유통점의 특별 시즌에는 트랜잭션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합니다. 신세계 면세점 온라인몰의 쿠폰 캠페인이나 문화센터 수강 신청 시즌이 대표적입니다. 신세계그룹은 2018년부터 주 35시간 근무, 즉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중단으로 그룹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세계 INC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유타닉스 프리즘과 HCI 덕분입니다. 신세계 INC는 2012년부터 미래 클라우드 전략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유타닉스 기술의 적용은 가장 핵심적인 계획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미래 클라우드 전략의 일환으로 김포 IDC를 새롭게 오픈합니다. 김포 IDC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5배 늘어나지만 인프라 규모는 2배 이상 개선됩니다. 기존 IDC에서 김포 IDC로 이전도 무중단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는 미래 클라우드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이고 진정한 리테일 테크 기업이 될 것입니다. 신세계그룹이 HCR을 도입하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자분이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구상하고 계셨어요. 핵심은 구글이었습니다. 구글과 같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지 진정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더 민첩하고 유연하게 우리의 그룹사 IT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이미 갖고 계셨었어요. 이거와 비슷한 어떤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보셨고 이제 저희하고 만나게 됐죠.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shared nothing 구조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분산시켜 놓는 구조가 되어야만 어떠한 컴포넌트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우리 서비스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기존에 생각하시던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조가 그러니까 스토리지 없이 통합되는 구조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거를 우리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과 비슷하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아게 더 발전된 것을 우리 데이터 센터에 구현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일단 가장 성능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가 뭐냐면 우리는 서버하고 샌하고 스토리지를 살 때 처음에 서버를 우리는 2대 정도, 뭐 2세대만 살 거예요. 그럼 스토리지를 뭘 사야 되느냐? 스토리지는 여기에 많은 스토리지를 구매를 할 거예요. 보통 엔트리나 미드렌지급이 되겠죠. 서버가 몇 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클라우드는 우리의 데이터센터는 계속 늘어나요. 서비스가 계속 많이 늘어날 것이고 IT가 꼭 그 비즈니스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서버는 점점 늘어나는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성능 변동은 계속 심해질 거고 성능은 계속 이런 깔때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능은 계속 떨어질 거고요. 또 팟을 나눠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희는 노드 단위로 데이터 IO를 처리합니다. 어디로 모이지 않아요.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노드마다 하나씩 갖다 놓고요. 여기서 다 별도로 처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드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데이터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어지고 모든 성능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성능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비용입니다. 비용 많이 중요하죠. 비용을 도입 비용만 보시면 저희가 일반 레거시 인프라보다 비슷하거나 비쌀 수 있어. 때때는 비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제품을 도입을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를 감가상을 줍니다.
5년 동안 우리가 과연 얼마나 돈을 지출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예예요. 서버 16대 유저블 40테라 하면은 요 정도의 그 상면이 나오고 금액이 요 정도가 나와요. 이것을 HCI로 바꾸면 이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토탈로 따지면 상면이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전력, 그다음에 공조 모든 비용들이 다 절감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 그 기준 전기료나 이런 것들을 다 도입해가지고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까도 뭐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말씀이 계속 나왔었는데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하이퍼바이저예요. 가상화를 해야지만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고 뭐 꼭 가상화가 클라우드의 필수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그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화를 기본적으로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이 무상이 되는 거예요. 이 TCO와 플러스 하이퍼바이저 비용이 있다는 거죠. 비용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도입 금액을 가지고 비딩을 하고 이렇게 보통 하신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꼭 고려를 해보시면 우리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뭐 짧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가고자 하는 거, 우리 지금 기존 고객분들과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밖에 또 동영상이 마침 틀어져 있긴 하던데요. 이제 자동화예요. 조금 더 자동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를 우리의 인프라 담당자들 아니면 뭐 IT 관리자들이 조금 더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다 최대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서비스 배포하는 프로세스예요. IT 신청을 받으면 OS 설치하고 IP 할당하고 보안 정책 적용하고 프로그램 쭉 설치하고 템플릿에 프로그램들이 못 나요. 왜냐하면 SID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백업 정책 설치하고 에이전트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들을 2, 3일 동안 또 계속합니다. 서비스 VM 하나 만드는데 2, 3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일이에요. 이거 이제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 그냥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VM 템플릿을 사용했어요. 리눅스 만들면 템플릿 갖고 배포하고 윈도우 템플릿을 배포합니다. 5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그것도 몇 시간 걸리는 일이었죠.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자는 거예요. 이 왼쪽에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템플릿을 만들어 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그 배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웹와스 DB가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이 있고 이게 뭐 배포를 해야 된다. 그럼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냥 배포되는 거예요. 2, 3일 걸리던 거 전체 다 해도 6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사실 6시간도 안 걸려요. 이거 표준화만 시켜놓으면 이거 하나 찍었는데 8분 걸립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제공하는 캄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 전체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마켓플레이스, 우리 데이터 센터에 우리만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앱스토어 이런 거 가서 우리 필요하면 앱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고 설치 자동으로 되잖아요. 우리 데이터 센터 그렇게 만들자는 겁니다. 사용자가 그냥 가서 클릭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되고 DB 연결하고 네트워크 구성해서 어플리케이션 배포까지 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요청하고 했던 것들을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MSA 아키텍처를 많이 고민하십니다. 뭐 잘 말씀해 주셔갖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MSA로 갈 수는 없어요. 이제 MSA가 필요한 서비스 형태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테이너를 위한 별도의 또 인프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운영을 별도로 하고 관리도 별도로 하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이젠 클라우드인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VM과 컨테이너를 동일한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시면 돼요. 관리도 같이 하고요. 배포 그 프로세스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캄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가지고 그 MSA 자동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컨테이너 이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보시다시피 그냥 우리 일반 VM 하던 그 인프라에다가 쿠버네티스 그 클러스터 만들어서 도커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는 또 프리즘을 하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 형태 이런 것들을 그냥 이 하나의 인프라 위에서
구동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관리 툴은 계속 하나라는 겁니다. 예, 하나의 관리 툴을 가지고 컨테이너가 됐던 VMware가 됐던 뭐 스토리지, 뭐 자동화 모든 것들 다 하나로 관리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뉴타니스가 제공하는 어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가 부릅니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의 한 형태라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